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UX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좀 내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UX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도대체 UX 디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는 이 UX라는 게 바로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서 서비스 디자인까지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UX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보통 UX라고 하는 것은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해석을 해보면 사용자 경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든 간에 다 어떤 대답을 하냐면, 자, 이러한 대답을 하죠. 뭐 사용자 경험 디자인, 사용자가 제품, 서비스 혹은 시스템을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근데 사용자 경험을 어쨌든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뭐 조직적 상호 교감적인 모델을 창조하고 뭐 이런 어려운 얘기들로 나와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쓰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해외 관련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봤는데, 이제 그 해외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그 해외 개발자들 또는 해외 디자이너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UX 디자인과 우리가 생각하는 UX 디자인은 약간 차이점을 좀 느끼기는 했어요. 물론 요것도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도 경험을 해보면서 이런 게 UX 디자인이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난해한 UX 디자인에 대해서. 자, 저는 UX 디자인을 보통 세 가지 요소로 구분을 해요. 자, UX는 편리한 것보다 익숙함을 따른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UX라는 사용자 경험이라는 말이 붙어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써보면서 조금은 편리하게 사용한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뭔가를 설계하고 생각하는 방향을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UX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시점이 대략 한 스마트폰과 동일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UX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첫 번째 브랜드가 뭘까요? 자, 바로 애플 서비스죠. 우리가 아이폰, 이런 서비스, 아이패드, 맥북 이런 서비스잖아요. 자, 그런데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애플 서비스를 사용해보면 어떻죠? 솔직히 얘기해서 애플 측에서 사용자들이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기 되게 편리하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플의 AS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불편하죠. 물론 이것도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또는 애플 제품과 어떤 타 제품 간의 호환성들도 따져보세요. 굉장히 불편하죠. 솔직히 말해서 편리하진 않아요. 자, 편리하진 않은데 우리는 그래도 자꾸 UX는 애플 쪽, UX 디자인은 애플 앱 디자인, 이런 식의 어떤 연결고리를 가져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익스피리언스, 경험이라는 거를 어떤 그 다음의 얘기, 그 애프터적인 얘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경험을 통한 익숙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국내에서는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뭘 보내라고 하죠? 그쵸? 카톡 보내라고 용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왜 카톡이라는 용어를 쓸까요, 우리는? 그쵸? 그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카톡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편리함보다는 내 익숙한 어떤 그 생활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가 돼버린 거잖아요. 즉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만든 서비스나 컨텐츠가 사용자들이 익숙하게 쓸 수 있게 컨텐츠를 설계하고 기획하는 과정. 자, 그게 UX의 첫 번째 요소예요.
자, 그런다고 해서 서비스를 절대 불편하게 만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편리함 1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서비스가 나에게 어떤 익숙함을 제공해 준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두 번째는 UX는 발명이 아닌 발견이다라는 용어를 써요. 자, 이건 또 어떤 얘기냐면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어떤 스타트업 하시는 이제 분들과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 서비스를 처음 개발할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서비스는 없었어요. 제가 개발한 게, 제가 기획한 게 최초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컨텐츠를 접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꼭 어떤 UX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창조적이고 되게 모험적이고 이런 식의 접근을 좀 많이 접근 방식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맞지 않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우스라는 기기 있죠. 우리가 이 PC를 사용할 때 쓰는 마우스. 그 마우스는 누가 처음에 발명했을까요? 모르겠죠. 몰라요. 자, 그럼 다시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이 마우스를 우리가 지금 쓰는 PC, 퍼스널 컴퓨터에 쓸 수 있게 처음 도입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스티븐 잡스죠. 즉, 스티븐 잡스가 마우스를 발명한 건 아니에요. 발명한 건 아니지만 그 시대에 그 기술에 맞게 적용을 시킨 거죠. 즉, UX는 발명이 아닌 발견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방을 구하러 갈 때는 어디 갔죠? 그쵸? 부동산을 갔죠, 직접. 근데 요즘은 어떻게 구하죠? 직방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잖아요. 그런 중개 서비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허나 지금 시대에 맞게, 지금 기술에 맞게 재구성이 돼서 서비스가 됐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UX는 발명이 아닌 발견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요소랑도 연결이 됐는데 절대 사용자들은 낯선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익숙한 서비스에 접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 나한테 익숙했던 서비스가 지금 기술의 어떤 재발견이 돼서 재구성이 돼서 서비스 되는 것들. 그래서 UX는 발명이 아닌 발견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요소는 UX는 제품이 아닌 가치를 제공한다. 자, 이것도 제가 일을 해보면서 이 UX 관련 일을 해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건데, 자, 자꾸 UX는 편리하게 만든다. 어떤 인체공학적으로 만든다. 사용자 제스처의 어떤 흐름을 따른다. 물론 맞아요. 그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게 되면, 그거는 어떤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거죠. 그 제품이라는 거지, 그 제품이 주는 가치와는 조금은 다른 것이에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도 써보고, 갤럭시도 써보고, 예전에 넥서스 폰도 써보고, 다 써봤어요. 노트북도 아이맥도 써보고, 맥프로도 써보고, 윈도우 노트북도 써보고, 다 써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삼성 갤럭시 S 제품이 제일 편해요. 제일 잘 만들어졌고요. AS도 제일 잘 되고요. 서비스도 제일 편하고요. 호환성도 좋아요. 그런데 왠지 그 삼성 갤럭시 S가 가지지 못하는 무언가 있어요. 근데 그 무언가는 애플은 가지고 있어요. 아이폰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갤럭시 S가 더 편리하고 잘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언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애플 제품, 맥북이 주는 제품, 아이폰이 주는 나만의 어떤 감성이라든지 가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애플에 대한 어떤 매니아층들이 생기고 그런 거죠. 커피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똑같은 아메리카노를 먹어도 왠지 스타벅스에서 먹는 그 아메리카노, 즉 그 브랜드가 주는 가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잘 만드는 그런 제품보다는 물론 커피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전체적인 브랜드가 주는 어떤 가치와 이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바로 컨텐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품이 아닌 가치를 제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UX 쪽을 이해를 하실 때는요, 요 세 가지 요소를 머릿속에 조금 가지신 다음에 컨텐츠를 기획하거나 설계하거나 디자인을 하신다면 조금 더 UX적인 그런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설명은 UX에 대한 세 가지 요소였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거는 약간 이론적인 얘기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컨텐츠를 UX적으로 접근하고 만들고 표현하느냐,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